정원은 하늘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는데요. 사실 자신이 주영채를 부러워하기만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주영채가 늘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갔다는 거였어요. 학창 시절 주영채가 제출했던 포트폴리오도 건양 패션에 내놨던 디자인도 모두 정원이 만든 것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정원은 씁쓸하게 웃으면서 한 달만 주영채로 살아보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순간 마침 진세훈이 들어와서 그 말을 오해해버렸어요. 세훈은 깜짝 놀라며 한 달 뒤에 결혼하자고 라고 말했는데 그 한마디로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정원은 마음이 복잡했지만 며칠 후 다시 주하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원은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주영채 대신 사는 게 오히려 설레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하늘은 차마 웃지 못하고 진지하게 내가 이 상황을 터뜨리면요? 라고 물었어요. 정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게 주하늘 씨 선택이라면 존중하겠어요 라고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더 단단해 보였어요. 시간이 흘러 공난숙이 주영채가 없는 집을 방문했는데요. 정원은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난숙은 집안을 둘러보며 이 집은 원래 우리 집이다. 주영채 것 아니다라고 못 박듯 말했어요. 정원이 바꿔놓은 그림을 보더니 기분 나쁘다는 듯 지적을 했고 정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원래대로 돌려놓겠어요 하고 답했어요. 며칠 뒤에는 한혜라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혜라는 정원을 보며 세훈이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했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세훈의 친모가 아니라고 털어놓았어요. 정원은 속으로 충격을 받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만 끄덕였죠. 집을 둘러보던 혜라는 우연히 딸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곰인형과 똑같은 것을 발견했는데 한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집을 나서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순간 지나가던 차기범을 스쳐보게 됐어요. 놀라서 따라가려 했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고 말았죠. 한편 주하늘과 진세훈은 술을 마시던 중이었는데요. 그때 공난숙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하늘은 세훈이랑 같이 있어요라고 대답했고 곧이어 난숙은 영채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은 건 다름 아닌 정원이었어요. 정원은 목소리를 변조해 자신을 영채라고 속였는데 난숙은 그 대답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끼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난숙은 점점 정원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보자며 세훈과 영채를 부른 날 정원은 세훈이 올 줄 모르고 드레스샵에 갔다가 두 사람과 마주치는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세훈이 자신을 보며 영채 씨라고 부르고 난숙이 내가 감히 우리 영채 행세를 해? 라며 분노하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정원의 불안이 만든 상상이었고 현실 속 정원은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을 몰래 보고는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어요. 그 후 정원과 세훈은 다시 마주치게 됐습니다. 정원은 조심스럽게 내가 진짜 주영채가 아니라면요? 라고 물었어요. 세훈은 잠시 정원을 바라보다가 솔직하게 말했죠. 당신이 주영채든 아니든 상관없어. 자꾸 신경 쓰여. 그 말은 진심 같았고 정원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어요. 세훈 역시 점점 그녀에게 끌리는 모습을 숨기지 못했어요. 그 사이 혜라와 정원이 함께 백화점을 찾았다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정원을 알아보는 점원이 있었거든요. 정원은 간절한 눈빛으로 모른 척해달라는 신호를 보냈고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누군가 몰래 촬영하고 있었어요. 다름 아닌 공난숙이 붙여둔 감시자였죠. 사진이 난숙에게 전달되자 난숙은 더욱 정원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난숙은 결국 그 사진을 세훈에게 보여주며 정원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세훈은 단호하게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여쭤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세훈은 정원을 보호하려 했던 거죠. 그러나 난숙은 속으로 더욱 확신을 굳혔습니다. 결국 난숙은 정원을 찾아와 요망한 년이라며 격한 감정을 쏟아냈어요. 정원은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그동안만 주영채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난숙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정원의 뻔뻔한 태도에 잠시 흔들렸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정원의 휴대폰으로 주영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걸 난숙이 대신 받게 된 거예요. 영채는 박경신이 바람이 났다며 귀국 요구를 무시했고
난숙이 그 자식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자 전화를 끊고 휴대폰까지 꺼버렸습니다. 난숙은 결국 직접 파리로 향했지만 영채는 이미 밀라노로 떠난 뒤였어요. 정원은 세미와 저녁을 함께하며 장미를 선물 받았는데 세미가 자리를 뜨자 세훈이 나타나 반지를 건네며 고백했어요. 정원은 순간 세훈에게 입을 맞췄지만 끝내 그의 키스는 거부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무렵 헤라는 조미향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헤라는 잃어버린 딸 수아의 행방을 물었지만 미향은 수아는 이미 죽었다라며 가슴 아픈 진실을 전했어요. 헤라는 충격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원을 보며 흔들렸습니다. 세훈은 하늘에게 정원이 자신의 프로포즈를 거절했다고 털어놨어요. 그리고 정원이 영채 행세를 이어가면서 점점 힘들어한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결국 정원은 하늘 앞에서 언제 들통날지 두렵고 이제는 진짜 영채가 되고 싶다라며 속마음을 고백했어요.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정원에게 향하고 있어요. 공난숙은 정체를 파헤치려 하고 세훈은 정원의 거짓을 알면서도 사랑을 멈추지 못하고 있어요. 하늘은 지켜주고 싶지만 언제 폭로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고 헤라는 정원에게서 사라진 딸의 흔적을 계속 발견하며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채는 밀라노에서 모든 걸 준비한 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날을 노리고 있죠. 앞으로는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정원의 거짓된 삶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영채가 귀국하는 순간 모든 비밀이 동시에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모성, 사랑, 복수, 욕망이 한데 얽혀 폭발하는 날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원은 세훈에게서 반지를 받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순간적으로 입술을 스쳤지만 곧바로 몸을 돌려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죠. 집으로 돌아온 정원은 거울 앞에서 긴 숨을 몰아쉬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게 뭐지? 나도 모르게 흔들린 거야?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훈의 진심이 자꾸 떠올라 더 괴로웠습니다. 주하늘은 그런 정원의 마음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어요. 그는 정원의 집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뒤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계속 거짓말하며 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정원은 고개를 저으며 내가 멈추면 모든 게 무너져요. 나한테 주어진 기회, 더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복잡한 상처와 다짐이 섞여 있었는데 하늘은 차마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었어요. 한편 공난숙은 파리에 가서 주영채를 찾지 못하자 분노에 휩싸였어요. 영채가 이미 밀라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그 애를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를 갈았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난숙의 머릿속에는 차정원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어요. 똑같이 주영채 행세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어색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진짜처럼 보이는 모습이 난숙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 무렵 헤라는 조미향과의 만남 이후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아가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정원을 볼 때마다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오르고 곰인형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자신을 보며 헤라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닐 거야. 내 딸은 이미 세상에 없어. 그런데 왜 저 아이 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하지만 그 흔들림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어요. 진세훈은 정원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그녀가 진짜 영채가 아니라는 직감 같은 게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속에서 흔들리는 그녀의 눈빛이 세훈을 더 깊이 끌어당겼어요. 세훈은 하늘에게 그녀가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지켜주고 싶다고 말했는데 하늘은 복잡한 표정으로 세훈을 바라봤습니다. 두 남자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공난숙은 정원의 주변을 더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감시자를 붙여 얻은 사진과 정황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한 난숙은 직접 정원의 과거까지 캐기 시작했어요. 정원이 자란 동네와 가족을 수소문했고 그 과정에서 차기범의 이름까지 알게 되었죠. 난숙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단서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차기범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아직 정확히 연결하지는 못했지만 실마리를 잡은 듯 표정이 변했어요. 정원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영채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 불안은 곧 오기가 되었어요. 그래, 내가 진짜 영채처럼 살아보자. 내가 뺏기지 않고 지켜낼 거야. 정원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어요.
한혜라는 여전히 정원을 곁에서 지켜보며 모성의 본능과 권력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그녀는 어느 날 술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버렸던 죄를 어떻게 씻어내야 하지? 헤라는 흔들렸지만 태석과의 관계 때문에 쉽게 진실을 확인할 수도 없었어요. 태석이 만약 정원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컸거든요.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마침내 주영채가 귀국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정원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녀가 돌아오는 순간 모든 비밀이 폭로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원은 하늘에게 털어놓았어요. 무섭고 두려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주영채가 아니라도 내 자리에서 버티고 싶어요. 하늘은 그런 정원을 보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켜주고 싶지만 동시에 그녀의 거짓을 언제까지 감출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정원은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마지막 선택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었어요.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누가 진짜 며느리로 남을지, 누가 끝내 무너질지, 정원의 거짓된 삶은 점점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이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영채 대신 살아가면서 더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길을 가겠다라는 마음이 서서히 자리 잡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영채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모든 비밀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거든요. 하지만 정원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오히려 잘 됐어. 이제는 내가 직접 맞서야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렵기만 한 피해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주영채는 귀국하자마자 엄마 공난숙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난숙은 이미 정원 때문에 속이 뒤틀려 있었죠. 난숙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모든 게 흔들렸다.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주영채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 내가 돌아왔어. 이제 다시 내 자리를 되찾을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집착이 가득했어요. 세훈은 어느 날 정원에게 진심을 고백했어요. 넌 누구든 상관없어. 난 내가 좋아. 내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건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잖아. 그 순간 정원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주하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는 누구보다 먼저 정원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지켜주려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겨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늘은 정원에게 말했어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야. 난 널 지켜주고 싶지만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도 있어. 정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내 선택이라면 막지 않겠어. 하지만 난 이제 멈추지 않을 거야. 그 무렵 헤라는 정원에게서 딸 수아의 흔적을 더 많이 발견하고 있었어요. 우연히 본 사진 속의 포즈, 어린 시절 딸이 하던 버릇, 심지어 말투까지 닮아 있었어요. 헤라는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속으로 울었어요.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나는 무슨 낯으로 이 아이 앞에 서야 하지. 권력과 모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헤라의 눈빛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정원과 주영채가 직접 마주하게 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파티장이었는데요. 주영채는 당당하게 등장해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정원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만 곧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팽팽한 긴장감을 주고받았어요. 주영채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 인생을 훔친 기분이 어때? 정원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내가 빼앗은 건 원래 내 것이었어. 나는 이제 돌려받을 거야. 그 순간 파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사람들은 두 여인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공난숙은 이 장면을 보며 불안에 휩싸였고 헤라는 눈빛을 떼지 못한 채 손을 떨었어요. 세훈은 본능적으로 정원의 편에 서 있었고 하늘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밤 주영채는 엄마 난숙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어요. 엄마, 난 다시 내 자리를 되찾을 거야.
저 아이를 무너뜨리고 다시 내가 세훈 옆에 설 거야. 하지만 난숙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내 자리를 되찾고 싶다면 이번엔 진짜 실력으로 보여줘. 다시는 표절 같은 짓 하지 마라. 이 말은 주영채에게 또 다른 불씨가 되었어요. 정원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이 여전히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나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야. 내 삶을 내가 지켜낼 거야.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공난숙은 정원을 무너뜨리려 하고 주영채는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으려 달려들고 해라는 모성의 본능과 권력 욕망 사이에서 갈등할 거예요. 세훈과 하늘은 정원을 사이에 두고 복잡하게 얽히며 진실을 밝히려는 힘과 사랑으로 지키려는 힘이 충돌하게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가 밝혀지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누가 웃고 누가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운명의 파국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